안녕하세요. 황금노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행복해지는 지혜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큰 집이 노후를 망칩니다. 이 말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큰 집이 뭐가 나빠? 집은 클수록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오늘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큰 집이 노후를 어떻게 망치는지. 둘째, 부부에게 딱 좋은 황금 평수가 무엇인지. 셋째, 다운사이징의 놀라운 반전까지입니다. 이걸 모르시면 여러분은 평생 큰 집의 노예로 사시게 될 것이고, 이걸 아시면 평생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즐기시게 될 겁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나요? 이 집에서 평생 살았는데 이젠 너무 넓다. 청소도 힘들고 관리비도 부담되는데 그래도 집은 크면 좋은 거 아닌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노후의 집은 자랑이 아닙니다. 삶의 질입니다. 오늘은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큰 집의 함정. 둘째, 오히려 인생을 가볍게 만드는 노후의 황금 평수입니다. 먼저 왜 큰 집이 노후의 짐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에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집은 있는데 마음은 편하지 않다. 젊을 때 큰 집은 성공의 상징이었습니다. 40평, 50평 집을 샀을 때 얼마나 뿌듯했습니까? 우리도 이제 성공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74세 김영수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수 씨는 서울의 45평 아파트에 삽니다. 30년 전에 샀습니다. 당시엔 자랑이었습니다. 방 4개의 거실도 넓고 주방도 넓었습니다. 자녀 둘이 각자 방을 쓰고 부부도 안방을 쓰고 서재도 따로 있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자녀들은 다 독립했습니다. 45평 아파트에 부부 둘만 삽니다. 영수 씨는 말합니다. 방 4개 중에 우리가 쓰는 건 안방 하나뿐이에요. 나머지 방 3개는 1년의 명절 때 자식들 오면 며칠 쓰고 나머지는 그냥 비어 있어요. 하지만 청소는 해야 해요. 먼지가 쌓이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 방 3개를 다 청소합니다. 무릎이 아픕니다. 허리도 아픕니다. 영수 씨는 계속 설명하십니다. 관리비가 한 달에 평균 25만 원 나옵니다. 겨울엔 난방비까지 합치면 4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재산세는 1년에 200만 원입니다. 매달 생활비를 갉아먹습니다. 국민연금 합쳐서 한 달에 180만 원 받는데 관리비만 40만 원이에요. 4분의 1이 집 유지비로 나갑니다. 나머지 방들은 나중에 자식 오면 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식들은 1년의 명절 때 이틀 있다 갑니다. 363일은 비어있는 방입니다. 결국 이런 상태가 됐어요. 집은 큰데 삶은 점점 쪼들리는 상태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안 쓰는 방 청소 때문에 무릎이 먼저 망가집니다. 둘째, 관리비, 난방비, 세금이 매달 생활비를 갉아먹습니다. 셋째, 나중에 자식 오면 쓰지 하던 방은 1년에 며칠만 사용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방들을 위해 건강과 돈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큰 집의 함정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사람들이 하루에 쓰는 공간은 몇 평일까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연구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와 한국주거학회가 공동으로 70세 이상 노인 500가구를 조사했습니다. 부부 둘이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실제 공간을 측정했습니다.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평균 7평에서 8평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침대가 1평입니다. 식탁이 2평입니다. 소파가 0.5평입니다.
주방이 2평에서 평입니다. 화장실이 1평입니다. 다 합쳐서 7평에서 8평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40평, 50평 집을 관리하며 안 쓰는 공간을 위해 건강과 돈을 쓰고 있는 겁니다. 72세 이순자 씨는 이 사실을 일찍 깨달았습니다. 순자 씨는 말합니다. 저는 50평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방이 5개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로 쓰는 공간은 안방과 거실과 주방뿐이었어요. 10평도 안 됐어요. 나머지 40평은 그냥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소는 해야 했습니다. 관리비는 내야 했습니다. 한 달에 평균 65만 원이었습니다. 겨울엔 75만 원까지 나갔습니다. 세금도 내야 했습니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나는 40평을 위해 일하고 있구나. 40평이 나를 위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40평을 위해 일하고 있구나 이렇게요. 순자 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50평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25평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순자 씨는 말합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3가지가 달라졌어요. 첫째, 청소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둘째, 관리비가 한 달에 25만 원으로 줄었어요. 절반 이상이 줄어든 겁니다. 난방비도 겨울에 35만 원 정도입니다. 이전엔 75만 원이었는데 말이에요. 셋째, 세금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집이 저를 짓누르지 않습니다. 제가 집을 관리합니다. 집의 주인이 된 기분이에요. 그렇다면 노후의 황금 평수는 얼마일까요? 건축가와 노후주거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말합니다. 부부 기준 20평에서 25평이면 충분합니다. 왜 20평에서 25평일까요?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청소가 쉽습니다. 1시간이면 집 전체를 청소할 수 있습니다. 무릎에 무리가 안 갑니다. 허리에 무리가 안 갑니다. 둘째, 관리가 쉽습니다. 관리비가 한 달에 평균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로 적게 나옵니다. 난방비도 겨울에 30만 원 정도입니다. 세금도 적게 나옵니다. 셋째, 이동이 안전합니다. 화장실까지 거리가 가깝습니다. 주방까지 거리가 가깝습니다. 넘어질 위험이 적습니다. 넷째, 휠체어나 보행기까지 고려 가능한 구조입니다. 나이가 더 들면 휠체어를 쓸 수도 있습니다. 보행기를 쓸 수도 있습니다. 25평 정도면 복도가 좁지 않습니다. 문턱도 낮습니다. 화장실 문도 넓습니다. 휠체어로 다닐 수 있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집 평수가 줄어든다고 삶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집이 줄어들수록 인생은 다시 활짝 핍니다. 실제 사례를 2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부자와 현금 흐름 부자입니다. 첫 번째는 김영수 씨 부부입니다. 영수 씨는 서울 강남에 50평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세가 35억입니다. 겉으로 보면 부자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은 국민연금 합쳐서 150만 원이 전부입니다. 관리비가 평균 45만 원입니다. 겨울엔 55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평균 50만 원으로 계산하면 150만 원에서 50만 원을 빼면 100만 원 남습니다. 2사람이 한 달에 100만 원으로 삽니다. 영수 씨는 말합니다. 여행 가고 싶어도 망설여집니다. 제주도 3박 4일이 60만 원이에요. 여행 가면 이번 달 생활비가 빠듯합니다. 외식도 자주 못합니다. 한 번에 5만 원씩 나갑니다. 문화센터 등록하고 싶은데 한 달에 12만 원이에요. 부담됩니다. 집값은 35억인데 늘 아껴야 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이순자 씨 부부입니다. 순자 씨는 다릅니다. 순자 씨는 50평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35억을 받았습니다. 그중 12억으로 25평 아파트를 샀습니다.
나머지 23억 중에 10억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했습니다. 순자 씨 부부는 현재 70세입니다. 주택연금 10억 기준으로 매달 약 280만 원이 들어옵니다. 남은 13억으로 지방의 소형 상가 2개를 샀습니다. 매달 월세 합쳐서 330만 원이 들어옵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주택연금 280만 원과 월세 330만 원을 합치면 610만 원입니다. 남편 국민연금 60만 원을 합치면 670만 원입니다. 순자 씨는 말합니다. 한 달에 670만 원이 들어옵니다. 확실하게요. 죽을 때까지요. 관리비는 25만 원입니다. 난방비는 겨울에만 35만 원입니다. 합쳐도 평균 30만 원이에요. 670만 원에서 30만 원 빼면 640만 원 남습니다. 이게 얼마나 마음 편한지 모릅니다. 순자 씨는 계속 말합니다. 4가지가 달라졌어요. 첫째, 평일에 국내 여행 다닙니다. 한 달에 한 번씩 2박 3일로요. 50만 원 듭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다음 달에 또 670만 원 들어오니까요. 둘째, 문화센터도 2개 등록했습니다. 서예랑 요가요. 한 달에 25만 원이에요. 셋째, 친구들이랑 외식도 자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요. 한 번에 8만 원씩 써도 괜찮습니다. 매달 들어오니까요. 넷째, 손주들 용돈도 넉넉하게 줍니다. 명절 때 10만 원씩 줍니다. 기분이 좋아요. 이 두 부부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김영수 씨의 집은 35억입니다. 하지만 삶은 여유가 없고 빠듯합니다. 이순자 씨는 집값 12억입니다. 하지만 삶은 여유롭고 풍요롭습니다. 왜일까요? 통계청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2025년 노인 생활 실태 조사를 보면 명확합니다. 노년 2인 가구가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며 살아가려면 월 평균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 돈이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와야 노년의 삶의 질이 보장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노후엔 자산의 크기보다 통장에 매달 찍히는 숫자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집값 35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매달 통장에 300만 원이 들어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다운사이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작은 집으로 옮기는 게 아닙니다. 전략이 필요합니다. 77세 조영자 씨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자 씨는 3년 전에 다운사이징을 했습니다. 영자 씨는 말합니다. 저는 45평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시세가 20억이었습니다. 하지만 매달 들어오는 돈은 국민연금 120만 원 뿐이었어요. 관리비만 평균 45만 원이었습니다.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집을 줄이는 게 어때요? 처음엔 싫었습니다. 이 집에서 30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떠나요? 하지만 생각해봤습니다. 정말 이 집이 필요한가? 방 4개 중에 우리가 쓰는 건 안방 하나뿐인데 영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45평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20억을 받았습니다. 같은 동네에 20평 아파트를 샀습니다. 8억이었습니다. 나머지 12억 중에 5억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했습니다. 당시 저희는 75세였습니다. 5억 주택연금 기준으로 매달 약 170만 원이 들어옵니다. 남은 7억으로 소형 오피스텔 2개를 샀습니다. 매달 월세 합쳐서 240만 원이 들어옵니다.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주택연금 170만 원과 월세 240만 원을 합치면 410만 원입니다. 남편 국민연금 70만 원을 합치면 480만 원이에요. 영자 씨는 말합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3가지가 달라졌어요. 첫째, 집은 작아졌지만 삶은 훨씬 여유로워졌습니다.
둘째, 청소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관리비가 한 달에 20만 원으로 줄었어요. 셋째, 무엇보다 매달 480만 원이 확실하게 들어옵니다. 마음이 편합니다. 영자 씨는 계속 말합니다. 지난달에 남편이랑 일본 여행 다녀왔습니다. 5일 동안 180만 원 들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이번 달에 또 480만 원 들어오니까요. 친구들한테 이야기했더니 다들 부러워합니다. 어떻게 했냐고 묻습니다. 저는 말합니다. 집을 줄였어. 그랬더니 돈이 보이더라 이렇게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운사이징의 반전입니다. 첫째, 집이 작아진다고 삶이 불편해지는 게 아닙니다. 둘째, 집이 작아지면 오히려 삶이 훨씬 더 여유로워집니다. 셋째, 돈이 보입니다. 넷째, 시간이 생깁니다. 다섯째, 여유가 생깁니다. 여섯째, 자유가 생깁니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연금 받으면 집을 은행한테 빼앗기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주택연금은 집에 계속 살면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 노후용 안전장치입니다. 집은 여전히 여러분 집입니다. 그 집에서 계속 사십니다. 다만 매달 연금이 나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집은 자식한테 남겨줘야지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식은 집보다 부담 없는 부모를 더 원합니다. 35억짜리 집을 물려받아도 상속세와 양도세 때문에 골치입니다. 차라리 부모가 그 집으로 편안하게 사시는 걸 더 원해요. 5억짜리 집은 그냥 두면 짐이지만 주택연금으로 바꾸면 매달 숨쉬게 해주는 돈이 됩니다. 그렇다면 다운사이징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같은 동네 안에서 옮기십시오. 완전히 낯선 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왜 그럴까요? 30년 살던 동네를 떠나면 외롭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골 가게도 없습니다. 병원도 새로 찾아야 합니다. 이게 스트레스입니다. 같은 동네 안에서 작은 평수로 옮기십시오. 익숙한 환경이 중요합니다. 둘째, 1층이나 저층을 고려하십시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더 들면 계단이 힘듭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면 10층은 올라갈 수 없습니다. 1층이나 2층이 좋습니다. 바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도 빠릅니다. 셋째, 병원과 마트가 걸어서 10분 안에 있는 곳을 선택하십시오. 왜 그럴까요? 차를 몰 수 없게 되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이제 노후에 집 주변에 반드시 있어야 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는 사람입니다. 인사 나눌 이웃이 있어야 합니다. 단골 가게가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립은 노후 최대의 적입니다. 영국 의학저널에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실렸습니다. 70세 이상 노인이 사회적으로 고립되면 사망 위험이 50% 증가합니다. 담배를 하루 15개비 피우는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고립이 담배보다 더 위험합니다. 75세 한명숙 씨는 이 사실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명숙 씨는 말합니다. 저는 3년 전에 자녀 따라 새로운 동네로 이사했습니다. 아파트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사람을 만나도 인사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단골 가게도 없었습니다. 집에만 있게 됐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우울해졌습니다. 6개월 만에 다시 원래 동네로 돌아왔습니다. 똑같은 평수였지만 마음이 완전히 달랐어요.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슈퍼 아저씨가 반겨줬어요. 동네 할머니들이 오랜만이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걷기 가능한 공원이나 산책로입니다. 병원보다 먼저 필요한 게 매일 걷는 길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했습니다. 70세 이상 노인이 매일 30분 이상 걸으면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첫째, 치매 발병률이 40% 감소합니다. 둘째, 심혈관 질환 위험도 35% 감소합니다. 셋째, 우울증 위험도 30% 감소합니다. 걷기가 거의 만병통치약 수준입니다. 그런데 걸으려면 걸을 곳이 있어야 합니다. 집 근처에 공원이 있어야 합니다. 산책로가 있어야 합니다. 안전하고 평평한 길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1차 의료기관과 약국입니다. 큰 병원보다 가까운 의원 하나가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자주 가는 곳이 병원입니다. 혈압약 받으러 갑니다. 당뇨약 받으러 갑니다. 감기 걸리면 갑니다. 한 달에 두세 번은 갑니다. 큰 병원은 멀면 가기 힘듭니다. 주차도 어렵습니다. 대기 시간도 깁니다. 하지만 동네 의원은 다릅니다. 걸어서 10분이면 갑니다. 대기 시간도 짧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얼굴을 압니다. 편해요. 약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약국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프라가 중요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돈이 많으면 백화점 인프라 근처가 좋습니다. 백화점에는 다 있습니다. 식당도 있고 문화센터도 있고 병원도 있고 카페도 있습니다. 걸어 다니기 좋습니다. 에어컨도 나오고 난방도 나옵니다. 화장실도 깨끗합니다. 노인들의 천국입니다. 둘째, 돈이 보통이면 복지관 인프라가 최고의 선택입니다. 노인복지관 근처에 사십시오. 복지관에도 다 있습니다. 무료 운동 프로그램도 있고 무료 문화 프로그램도 있고 무료 식사도 제공합니다. 친구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최고의 인프라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5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큰 집이 노후를 망칩니다. 안 쓰는 방이 여러분의 건강과 돈을 갉아먹습니다. 50평 아파트는 관리비만 한 달에 평균 65만 원입니다. 둘째, 노후의 황금 평수는 20평에서 25평입니다. 부부 둘이 살기에 딱 좋습니다. 청소도 쉽고 관리비도 한 달에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적고 이동도 안전합니다. 셋째, 집값보다 현금 흐름이 중요합니다. 매달 통장에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이 찍히는 것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넷째, 주택연금을 활용하십시오. 70세 기준 5억 집이면 매달 약 145만 원이 나옵니다. 75세면 약 175만 원이 나옵니다. 다섯째, 같은 동네 안에서 다운사이징 하십시오. 집 주변에 사람과 공원과 병원이 있어야 합니다.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많이 가진 것으로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어낼 때 비로소 편안해진다. 핵심은 이겁니다. 노후는 더 쌓는 시간이 아닙니다. 가볍게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집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을 때 비로소 인생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76세 박경희 씨는 말합니다. 저는 74세에 다운사이징을 했습니다. 40평에서 22평으로 옮겼어요.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집에서 살 수 있을까? 하지만 6개월이 지나니 깨달았습니다. 내가 필요한 건 평수가 아니라 편안함이었구나. 지금은 너무 만족합니다. 3가지가 달라졌어요. 첫째, 관리비가 한 달에 22만 원입니다. 이전엔 45만 원이었습니다.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둘째, 매달 남는 돈으로 여행도 가고 문화센터도 다닙니다. 셋째, 친구들도 자주 만나요. 인생이 이렇게 가벼울 수 있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큰 집의 함정과 노후의 황금 평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집은 20평에서 25평이면 충분합니다.
청소도 쉽고 관리도 쉽고 이동도 안전합니다. 둘째, 매달 통장에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이 찍히게 만드십시오. 이게 진짜 노후 안전망입니다. 셋째, 익숙한 동네 안에서 사람과 공원과 병원이 가까운 곳을 선택하십시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의 노년은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께 남은 것은 가볍고 자유로운 노후를 즐기시는 것뿐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큰 집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첫째, 여러분은 지금 몇 평에 사십니까? 둘째, 다운사이징을 고려하고 계십니까?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큰 집이 꼭 좋은 건 아닙니다. 둘째, 여러분께 딱 맞는 집이 좋은 집입니다. 셋째,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지혜로운 분들이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집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작은 결단이 큰 자유를 만들어갑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매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